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보신 알람 시계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파이 메뉴 온 드래그 항목을 켜면 새 빌드에서는 모드 변환 단축키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탭 키를 눌러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 사이를 전환하는 것은 같은데, 이제 탭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모드 전환 파이 메뉴가 호출됩니다. 이전에는 컨트롤 탭 키가 단축키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사진만 보고 모델링하는 것이라 정확한 치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비율만 맞게 모델링 하겠습니다. 정면 보기로 바꾼 뒤 실린더를 추가합니다.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Align to View 옵션을 켜면 실린더의 방향이 뷰를 향하도록 바뀝니다. 두께를 어느정도 맞추면 루프컷과 인셋 그리고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 등의 기능으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의 효과 때문에 모서리나 꼭지점들이 잘 안보인다면 모디파이어의 모니터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눌러 편집 모드에서 모디파이어의 효과를 끄면 해당 요소를 편집하기가 좋습니다. 이 아이콘은 에디트 모드 안에서만 모디파이어의 효과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뒤쪽 덮개를 만들 건데, 새 오브젝트로 덮개를 만들고 여기에 맞춰 끼워 넣는 것보다 몸통의 면을 복사해서 덮개를 만들면 더 편합니다. 뒷면을 선택해서 복제한 뒤 우클릭해서 위치 이동을 취소합니다. 그래야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단축키 P를 누른 뒤 셀렉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요소가 개별 오브젝트로 분리됩니다. 오브젝트가 포개져 있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포개진 오브젝트가 번갈아 선택됩니다. 나중에 구별하기 좋게 오브젝트의 이름을 확인하기 편한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새 컬렉션을 만들어 옮기겠습니다. 컬렉션 이동은 단축키 M키를 누른 뒤 New 컬렉션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 컬렉션의 이름을 입력한 뒤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컬렉션도 데이터 블럭이기 때문에 이름이 한글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바로 변환은 안되고 컬렉션에 오브젝트를 넣거나 뺄 때 변환이 되네요. 아직은 이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포개진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는 로컬 뷰를 사용하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분리된 오브젝트는 분리되기 전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도 똑같이 가진 채 분리됩니다. 구성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패드 플러스를 누르면 선택된 구성요소의 인접 구성요소까지 추가로 선택됩니다. 쉐이딩 모드를 룩디브 모드로 바꾸고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재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몸체는 반짝이는 금속 재질로 표현하고 뒤쪽 덮개는 거의 무광의 플라스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금속성 광택을 표현하기 위해 메탈릭 속성을 1로 변경하고 라퍼니스 속성의 값을 줄여 매끈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 두 개의 재질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안쪽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의 재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성 편집기의 머티리얼 탭에서 먼저 재질 슬롯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빈 슬롯을 선택한 뒤 아래의 New 버튼을 눌러 재질을 추가합니다. 새로 추가한 재질 슬롯을 선택한 상태에서 재질이 적용될 구성요소를 선택한 다음 Assign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성요소에 새로운 재질이 적용됩니다. 이곳에는 조금 있다가 시간과 눈금이 표시된 텍스처를 적용할 것입니다. 여기는 비금속성 광택을 표현하기 위해 메탈릭 속성을 0으로 하고 스페큘러 값을 높이면 됩니다. 뒤쪽 덮개는 비금속의 거의 무광택인 검은색 플라스틱에 가까운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시계의 앞쪽에 시간과 눈금이 그려진 텍스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처는 두 번째 재질을 적용한 안쪽 원에만 그려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속성 질감만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텍스처는 제품의 포장지나 인쇄물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종이나 필름에 출력된 포장지나 인쇄물을 제품에 딱 맞게 맞추려면 인쇄도 딱 맞게 해야 하고 자르는 것도 딱 맞게 해야 합니다. 실물에서 포장지를 맞춰 붙이는 것처럼 3D 그래픽에서도 2D의 텍스처를 3D 오브젝트에 맞춰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UV 랩핑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3D 오브젝트의 표면을 2D 텍스처 위에 펼쳐서 좌표를 맞추는 작업을 UV 언랩핑이라고 합니다. UV 에디팅 워크스페이스에는 이런 UV 작업을 하기에 좋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으니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에디트 모드로 전환됩니다. 선택된 구성요소들은 왼쪽에 있는 UV 편집기에 표시됩니다.
UV 편집기는 편집기의 한 종류이고 얼마 전까지 이미지 편집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능이 이제는 하나의 편집기로 독립되었습니다. A키를 눌러 전체 구성 요소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체 구성 요소가 UV 편집기에 표시됩니다. UV 편집기의 배경에 있는 격자는 참조용 격자이고 텍스트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미지로 교체됩니다. 텍스처 이미지는 왼쪽 아래를 원점으로 하고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으로 하는 2D 좌표를 가집니다. 하지만 3D 오브젝트의 XYZ 좌표와 헷갈리기 때문에 XY 대신 그 앞글자인 UV를 사용해서 2D 좌표를 표현하기 때문에 XY가 아닌 UV 좌표라고 하고 텍스처의 좌표를 3D 오브젝트의 좌표와 매칭시키는 작업을 UV 매핑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의 구성 요소들은 UV 편집기에 펼쳐진 구성 요소와 1대1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UV 편집기에 펼쳐진 구성 요소들은 단지 텍스처 좌표와 오브젝트 좌표를 매핑하기 위한 것이지 UV 편집기에서 구성 요소를 편집한다고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UV 편집기에서 구성 요소를 조작하는 것은 3D 뷰포트에서 구성 요소를 조작하는 것과 단축키부터 변환 방법까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필요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선택 모드 중 마지막 선택 모드인 섬 선택 모드는 UV 편집기에만 있는 선택 모드인데 이것은 분리된 구성 요소 전체를 선택하는 선택 모드입니다. 구성 요소가 분리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솔기를 따라 분리되는데 이 솔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UV 맵에서 우리가 텍스처를 적용할 곳이 어딘지 확인해야 하는데 오브젝트에서 텍스트를 적용할 면만 선택하면 UV 편집기에서 해당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이미지를 생성한 뒤 해당 구성 요소가 있는 위치에 시간과 눈금을 그려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텍스처를 불러온 뒤 그 텍스처에 맞춰 UV 맵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UV 맵 대신 직접 솔기를 지정해서 UV를 펼쳐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텍스처를 입히지 않고 재질의 질감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안쪽의 원만 텍스처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원을 포함하는 모서리에 솔기를 지정할 것입니다. 꼭지점 선택 모드나 모서리 선택 모드로 해당 모서리 루프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Ctrl E 키를 눌러 엣지 메뉴를 호출한 뒤 마크 심을 선택하면 선택된 모서리에 솔기가 지정됩니다. 만약 솔기로 지정된 모서리를 솔기에서 빼고 싶다면 클리어 심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딱 이 부분만 텍스처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솔기는 하나만 지정하겠습니다. 솔기로 지정된 모서리는 붉은색을 띄어 다른 모서리와 구분됩니다. 원하는 솔기를 모두 지정하였다면 전체의 UV 맵을 다시 펼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A키를 눌러 전체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축키 U키를 누르면 UV 매핑 메뉴가 호출되는데 거기서 Unwrap을 선택하면 새로 UV 맵이 펼쳐집니다. 지정한 솔기에 의해 구성 요소들이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텍스처를 적용할 섬이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면을 선택해봅니다. 텍스처를 적용할 섬을 확인하였다면 UV 맵을 조종하기 위해 오브젝트의 전체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픈 버튼을 눌러 적용할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배경의 격자가 텍스처로 대체됩니다. 텍스처를 적용할 섬 이외의 구성 요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게 축소해서 하얀색 배경이 있는 구석으로 밀어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섬의 크기와 위치를 변환해서 텍스처의 시계 눈금에 맞춥니다. 변환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이나 회전 등을 하면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UV 편집기에서 텍스처를 불러온 것은 단지 UV 맵을 조정하기 위한 참조이지 텍스처가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속성 편집기의 머티리얼 탭에서 텍스처를 적용하면 되는데 먼저 오브젝트 데이터 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UV 맵 패널을 열어보면 그 안에 다시 UV 맵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편집한 UV 맵을 담고 있는 데이터 블럭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 편집 중인 UV 맵이 삭제됩니다.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은 머티리얼 탭에서 베이스 컬러 속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흰색의 색상 대신
오른쪽에 있는 원을 눌러 메뉴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후 뉴 버튼으로 새 이미지를 만들거나 오픈 버튼을 눌러 미리 만들어진 텍스처를 불러와도 되는데 우리는 UV 편집기에서 이미 불러온 텍스처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텍스처가 적용되었으니 이제 쉐이딩 모드를 룩디브 모드로 바꿔 텍스처를 표시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드에서는 텍스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텍스처의 방향이 좀 맞지 않는군요. 이것은 UV맵에서 구성요소의 방향을 바꿔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맞췄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